선생님이 오늘 지금 요새 내가 2학년 애들이랑 안성 지역이나 막 퀴즈 내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 내볼게요. 우리 안성 어디까지 왔나? 자, 가장 빨리 맞추는 사람에게는 볼펜 또는 컴퓨터를 선택할 기회를 줄 건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손 제일 먼저 내는 사람은 누굴까? 안성시 로고는? 김기니? 4번 정답입니다. 4번이죠. 이거 다들 쉽게 맞추더라고. 당연히 이거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아마 알 건데 안성 맞춤은 어떤 물건 전환과 유리했을까요? 지우. 유기 정답입니다. 저도 있는데. 안성 맞춤 초도. 자, 안성 맞춤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게 노크릿인데 유기 그릿이라고 불리는 노크릿인데요. 저거를 안성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안성만 가면 맞춰서 나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이 된다. 그래서 안성 맞춤이라는 용어가 됐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물어봤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안성에는 2일간의 해방이라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배울 3.1 운동과 이어져 있는데요. 2일간의 해방이 어떤 사건인지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안 불편 안 괜찮니? 이게 안성에 있었던 2일간 해방인데 여러분 원곡면에 가시면요 그 3.1운동 기념관이 있어. 가본 사람 있어 혹시? 박물관? 그래도 많이 가봤네. 거기가 만세로에 위치해 있잖아요. 실제로 안성에서 당시 3.1운동이 서울에서 처음 일어났고요.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이 이제 안성까지 왔을 때가 3월 말이었어. 그래서 안성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이때 일본군을 안성에서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일본군을 몰아내서 2일간 해방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나는 이거 몰랐거든.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저기 학교에 여러분 점심시간마다 지켜주시는 주는관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 내가 이제 한국 보고 다니니까 나보고 무슨 선생님인데 내가 여사 선생님인가 했더니 2일간 해방이라 들어봤니? 그래서 내가 처음 듣는데요. 그때 알았어. 나 그때 알았어. 작년에 그분이 얘기해줘서 알았고 근데 그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보이더라고. 길거리 가다가 팜플렛 거리고 막 보고 행사할 때도 가서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정말로 좀 약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고요. 유일하게 진짜 일본을 몰아냈던 안성에서 그 사건이었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안성이 그쪽은 약간 작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안성은 상당히 큰 도시에 되게 꽤 큰 도시였고요. 그렇게 일본에 저항을 했던 그러한 자긍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 때문에 당시 일본이 안성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기차역을 놓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경부선 KTX가 어디로 지나가냐면 평택 쪽으로 가잖아요. 평택에서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때 안성이 원래 안성이 기차가 놀 예정이었는데 안성에서 저렇게 시위가 격렬하고 저항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기차 놓은 거야.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아무도 없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평택에 거기가 평택이었던 거야. 그리고 대전. 대전은 정말 한파치라 그래서 그냥 밥덩어리였어. 근데 지금이야 그것 때문에 발전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안성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역사가 깊다라는 거 아시면서 3.1운동 도대체 그건 왜 일어났을까? 이런 3.1운동 왜 일어났을까? 그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무당통치. 그래서 오늘은 1910년대 무당통치를 볼 건데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얘네가 1910년대 1920년대 여기 보면 연대라는 거는 1910년부터 19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정책을 바꿨어. 그래서 과연 이때 어떻게 통치했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일본이 이때 통치한 방식을요 무당 통치라고 불리게 된다. 무당 정말로 강압적으로 억눌렀던 통치인데요. 무당 법 질서가 없다는 뜻이죠. 정말로 법과 질서가 없이 일본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탄압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무장 통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권력을 참견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해.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조선 총독부는요, 법을 만들고 또 조선에서 사법, 이 법을 판결하고 그리고 모든 행정, 즉 우리의 삼권 분립을 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력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총독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본은 당시에 조선 총독부를 만든 거 여기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조선 총독부는요 저렇게 조선 총독부라는 거 만들고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만든 다음에 우리를 식민지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저 조선 총독부 본 적 있어 없어? 여러분 본 적 없을 거야. 왜냐? 사라졌어요. 맞아, 지금 부셨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언제 부셨게? 해방. 저 조선총독부 그거 부서지기 전까지 96년 맞아. 96년도까지 있었어. 96년도까지. 상당히 너를 생각해봐. 우리가 광복한 게 몇 년이냐면 1945년 광복하거든요. 광복하고 나서 70년이나 저게 그대로 있었어. 저거는 당시 중앙청사로 사용되는데 중앙정부의 건물로 사용되는데요. 지금 보면요, 이 조선총독부 뒤에 있는 이거 뭐게? 맞아, 경복궁. 경복궁 앞에 만든 게 조선총독부야. 왜 일본 애들은 경복궁 앞에 저걸 왜 만들었을까? 내가 너네를 집에 해버리겠다. 너네보다 여기다? 맞아. 너네 왕이 살던 지역 앞에 저걸 지었다는 그 뜻은요, 너네 나라 이제 끝났다. 일본한테 충성이야, 그 뜻이야. 근데 정말 저 기분 나쁜 건물을 언제까지 졌다? 96년까지 졌다. 솔직히 좀 놀랍죠. 저거를 누가 없애냐면은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부셔버렸는데요. 지금은 저게 없어서 이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조선 총독부는요 이 사이에 있었던 거죠. 이 사이 없애니까 훨씬 낫죠. 이 원래 조선 총독부 설치할 때 광화문도 옮겼어 서쪽으로. 그런데 실제 이거를 원래 부시려 했었는데 광화문을 부시려고 했는데 일본 한 역사학자가 이거 부시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서쪽으로 옮겼다가 조선 총독부 무너지면 다시 좀 복원시킨 건데요.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이거 부셨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1990년. 이때 왜 부셨냐면은 우리가 광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너무 많았어. 대표적으로 나 초등학교 다닐 게 아닌데 국민학교. 나 국민학교 입학했어. 국민학교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식민지배 당할 때 일본이 만든 학교 이름이야. 국민학교. 뜻이 뭐냐면요. 황국식민학교야. 황국 무슨 뜻이냐면 천황의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야. 일본 왕, 천황. 그런 이름의 국민학교를 95년도까지 썼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야 이런 거 좀 쓰지 말자. 일본어 쓰지 말고 다 바꿔버려 이래가지고 이때 했던 게 이거야. 근데 놀라운 점, 저 경복 저거 이거를 이때 부신다고 하니까 일본이 연락이 와. 뭐라고 할게? 부시지 말라고? 맞아, 부시지 마. 진짜 어이없네. 부시지 말고 너네 부실 거면 우리가 저거 가져갈게. 왜냐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식민 제국주의 역사잖아. 우리가 저거 가져갈게. 해체 다 해서 우리가 가져갈게. 이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이고. 구합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일본이 저거 해체할게 했더니 바로 폭파시켜버렸어. 그리고 1996년 11월 조선 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의 복원도 함께 이뤄졌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사라지면서 북악산의 모습도 선명하게 시원하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때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지지율, 순간 지지도 제일 높았어. 하지만 바로 꼬꼬라져. 왜냐면 그분 말기에 IMF 터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폭파시켰던. 그럼 우리 역사가 있으시죠? 대통령이세요. 자,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건 진짜 잘하신 거지. 그리고 일제의 잔재를 많이 청산했었어. 자, 아무튼 이때 조선 총독부였는데요. 이때 일본은요 정말 우리를 강압적 통치하기 위해서 얘들 이걸 설치했습니다. 헌병 경찰청. 헌병 경찰청인데요. 일단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꼭 지금 촬영 중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안 좋았던 점도 있고 좋았던 점도 계셨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직접 참고해 보세요. 자, 헌병 경찰청인데요.
헌병 경찰제는 뭐냐면은 당시의 경찰을 헌병으로 임명했습니다. 헌병은 뭐냐? 군인 경찰이야. 군대에서 잘못한 사람을 재판하고 판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헌병이라 해서 군인 경찰인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경찰씨 만나면 어떤 느낌 들어? 그치, 뭐 하나 인사하고 싶고 고생하시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골목골목마다 이러한 군복을 입고 총과 칼을 찬 헌병들이 왔다 갔다 한 거야. 어떤 느낌이 들까? 그렇지. 뭔가 만났을 때 무서워. 게다가 이 헌병경찰들은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얘네를 임명한 거는 정말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압박해서 통치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얘네가 무서웠던 이유는 이게 있었어. 얘네한테. 태형령. 태형령이 뭐냐면요. 태형이 뭐냐면 사람을 묶어서 때리는 벌이야. 이게 태형령의 그 기구인데요. 여러분 사극 보면 왜 곤장 때릴 때 다 그거야.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묶고는 삼세시대는 긴 나무 막대기로 산의 볼기짝 엉덩이 아래랑 허벅지 사이를 때리는 게 태형이라는 벌인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자. 사람이 잘못했어. 죄를 졌으면 처벌하기 전에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해? 재판이 필요해. 맞아, 물어봐야 돼. 너 정말 죄를 저질렀냐? 증거를 모아서 진짜 얘가 죄가 있으면 때려야 되잖아. 벌을 주는 거잖아. 이거 태형령 벌 주는 거잖아요. 헌병 경찰이 재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눈에 딱 가다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당시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힘으로 억누르는 정책이었고요. 이때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자기 집 앞마당을 쓸지 않았다는 태형까지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계절에 앞마당 쓰는 거 힘들죠. 낙엽이 후들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강압적으로 했던 게 헌병 경찰이었습니다. 군인 경찰 앞세워서 이런 애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 못 모이게 언론, 뭐 신문도 편차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집회,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조선 사람들한테는 출판이나 신문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도 함부로 못하게 했고요. 심지어 여러분과 같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제복 그리고 칼을 차고 다녔어요. 군복 입고 칼 차고 다녔습니다. 이런 헌병 같은 애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복 입고 칼 차고. 생각해봐. 내가 제복 입고 칼 차고 다니면서 그 얘기 안 하니? 스릉스릉 하고 다녀봐. 어떨 것 같아? 무섭지. 공포야 진짜. 옛날에 학생들 막 몽둥이로 얼마나 좋았는데 완전히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야. 조선인들을 굴복시키려는 게 당시에 20년대 무단 통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를 쭉 쪼였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3.1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3.1 운동 한번 볼게요. 자, 일제히 통치에 맞서서 우리 조선 사람들 어떻게 싸웠나? 두 번째 스모 3.1 운동인데요. 3.1 운동은 정확히 1919년이라는 거. 무단 통치가 진행이 된 지 9년 만에 10년 됐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온 정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게 3.1 운동입니다. 자,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배경 왜 일어났나?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이 무단 통치, 일제의 무단 통치가 너무 심했어. 도저히 못 살겠어. 이건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 싸우자. 저항.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저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심하니까 우린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해서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 아니고 이게 영향이죠.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야. 윌슨 아저씨가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외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외쳤는데요. 자, 윌슨은 미국 28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였냐면 지금 저기 보면은 몇 차 대전 이후?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었지? 미국이 저기 아프리카가 영국하고 프랑스 사람인데 식민지가 먹을 게 뭐 달라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천에 싸운 거예요. 맞습니다. 식민지가 먹을 데 없으니까 식민지 먹을 데 없으니까 제국주의 국가끼리 싸운 거죠. 싸운 거. 장미 누가 들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훌륭하게 잘 배웠네.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제국주의는요,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강한 나라들이 서로 먹을 땅이 없으니까 서로 싸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이야. 이때 세계대전이 끝났어. 이때 독일이 지고요, 영국과 프랑스, 미국 같은 연합군이 이깁니다. 근데 얘들이 회의에 들어가. 전쟁이 끝나서 회의해야 되잖아. 야, 우리가 식민지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가 또 안 싸우려면 이 식민지들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우리 더 이상 식민지 먹지 말자 해야 돼. 그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민족, 식민지였던 민족들은 자결 스스로 결정하게 냅두자. 즉 독립을 하든 식민지에 있고 싶든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냅두자. 이게 민족 자결주의인데 문제가 있어. 패전국한테만 해당됩니다. 즉 이긴 나라들의 식민지는 그대로 두되 패전국,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오스만족이 줬거든요. 이때 우리랑 싸워서 친 나라들의 식민지는 독립하든 말든 걔네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두자는 게 이거야. 그럼 이때 일본은 세계 1차 대전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승전국이었습니다. 왜냐면 1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일본이 독일을 공격해. 그래서 일본은 승전국이야. 그럼 우리 이거 해당되나요? 안 아니요. 됩니다. 만약에 일본이 패전국이었다면 우리는 이때 독립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은 승전국에서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믿었던 거야. 우리도 독립하자. 2차. 세 번째. 이때 왜 하필 3월 1일인가? 왜 하필? 이때 이분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새해가 아니고 고종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해맑은 이유에서 놀랐어요. 자,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돌아가셨고요. 이제 이게 고종이 죽었는데 바로 장례식을 하지 못해 거의 2월 말쯤에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일단 전 왕이었잖아요. 전 왕이었고 그리고 이때 고종이 죽었을 때 소문이 들어. 어떤 소문이 들냐면 고종이 독살당해 죽었다라는 거. 왜냐면은 그때 실제로 국왕이가 이제 기록에 남겼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이 딱딱해지고 굳어야 되는데 고종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부풀어서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안 벗겨졌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람 몸에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날 때 있는 증상이다. 그래서 고종이 독살당해 죽었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막 열받아. 아니 우리의 왕이었던 고종을 죽이다니. 그러면서 고종의 장례식 기일에 맞춰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일에 맞춰서 3.1 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와서 고종을 기리는 자리에서 같이 만세 시위를 하자. 그래서 3.1 운동이 시작됩니다. 고종의 장례식 기일에 맞춰서. 자, 그래서 정계.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정계. 어떻게 정계되었냐. 자, 이때 서울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당시의 민족 대표라 불리는 똑똑한 종교계와 각 정치 지도계에서 좀 똑똑한 애들이 모여 33인이 모인다. 얘네가 모여서 이걸 작성해. 우리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다. 독립선언은 이때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3월 1일에 맞춰서 독립선언을 작성하고 원래 계획은 얘네가 독립선언을 작성한 다음에 종로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독립할 겁니다 발표한 다음 3.1 운동을 할 예정이었어. 그래서 당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만납니다. 모여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어. 이게 독립선언문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5등의 자아는 뭐라고 써있어. 한자와 국어로 써있는데 놀랍게도 제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이거 외우는 거였다. 지금 까먹었어. 지금 까먹었는데 5등의 자아는 뭐라고 해서 이거 외우는 거 뭐 그따? 아니요 뭐 이런 수행평가 있었어요. 참 이상하지? 아무튼 이게 수행평가 때문에 기억이 나요. 5등의 자아는 세계로부터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고 종로는 그 당시 시장이었거든요. 공장. 지금도 종로가 시장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거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야. 이 민족 대표가 이거
좀 큰일이 날 것 같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왔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뭔가 그랬다가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태양한 자리에서 동의선언문을 낭독한 다음 일본한테 자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자수하라고. 자수하라고 와서 체포당해. 그러니까 종로에서는 사람들이 모였어.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얘네가 모여서 낭독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때 사람들이 기다리던 데가 여기야. 탑골공원. 이때 서울 경복궁 서쪽에 탑골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학생들,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학생하면 특별해보이지 않지만 이 당시 학생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한 대학원 정도, 아니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나 지식이 있었다는 뜻이야. 물론 지금은 여러분 다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보편화되었지만 이 당시 학생들, 나이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이 당시 학생들은 상당히 지식이 있고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존재입니다. 이때 탑골공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어. 민족대표 왜 안 오지? 근데 들려. 지금 이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대.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아니 이 모였던 사람들, 학생들과 시민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너희들은 어떻게 했을 거야? 왜 줘야 돼? 그렇지.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모였는데 이러면서 이때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명이 시작돼. 그래서 이때 얘들이 참여한데 이 소식이 점점점 전국으로 퍼져. 지금 서울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쓴다더라. 우리도 같이 약속이다. 라면서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왔고요. 안성의 3.15 소식이 전파된 게 3월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도 3월 말부터 만세 시위를 했고 4월에 2일간의 해방을 맞이했던 그런 기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확산이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요. 저게 3.15운동 당시에 사람들이 벌써 만세 시위했던 숫자입니다. 횟수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는 397회, 지금 충청도는 201회, 별로 80회, 경도는 258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정말로 모든 마을에 3.15운동이 다 일어났던 거야. 자, 이때 정말로 당시에 민족대표를 이끌었던 종교계 그리고 당시 지식인이었던 학생들, 여러분 같은 학생들, 학생 중심이 되어서 시작됐던 이 3.15운동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합니다. 참여한 민족운동입니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노력이죠. 이때 진짜로 혹시 항고라는 역사 영화 본 친구들 알겠지만 유관순 열사에 다른 내용이거든요. 항고라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 3.15운동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했으면 그때 서대문경부가 꽉꽉 찰 정도로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서서 잘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대규모 우리 민족운동이었고요. 우리 민족인들의 정말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가 알 거야. 저희 조선이라는 나라는 식민지배를 원치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독립의 열성을 알렸던 사건이고요. 이 당시에 참여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 혹시 선생님이 올해 서대문연구소를 다 데려가지 못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다 있었잖아요. 혹시라도 서대문연구소 방학 때 개인적으로 가보시길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정말로 좀 약간 공간이 주는 뭐가 있어. 기운이. 좀 약간 좀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운동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교실만한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서대문연구소에 수감됐던 분들의 수감증이 가 있는 데가 공간이 하나 있어. 천장까지. 거기 가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동료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3.15운동을 어떻게 탄압했냐? 정말로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사건이라는 건 있는데요. 화성에 가시면 제암리라는 마을이 있어. 이때 일본이 제암리라는 한 마을에 사람들을 교회로 다 모읍니다. 제암리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로 다 모이세요 한 다음에 교회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죠. 그때 밖에서 무차별로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암리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은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이게 그 이후의 모습이야. 사진.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국 기자가 지나가던 도중에 이걸 알게 돼서 찍고 본 거야. 전 세계에 알리게 돼. 그래서 이게 되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제한매사 사건 이거를 지금 천안에 가시면 독립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은 재현한 장소가 있어. 제가 갔었는데 좀 끔찍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공간이 있어. 근데 거기 가시면 되게 얼마나 일본이 잔혹했는지 알 수 있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3.1운동 했고요. 그 결과 첫 번째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임시정부 수립. 여러분 우리가 신제를 당하고요.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어. 신민회라도 있어. 신민회 같은 단체도 있었고요. 기타 등등 여러 단체들이 등장하는 하는데 임시정부가 왜 이것 때문에 수립이 되냐? 이때 약간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들, 학생 아니면은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 주로 독립운동 하거든요. 해외 유학 갔다 오거나. 근데 이분들은 약간 초기에 이런 생각이 있어. 이 독립운동은 우리 같이 똑똑하고 뭔가 배우고 일본이 뭘 하는지 비판할 줄 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엘리트주의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본 거야. 지금 3.1운동 똑똑한 사람들만 참여했나요? 아니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옛날 백정이 된 양반이 다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저만큼 민족의식이 있구나. 저항하려는 힘이 있구나. 저 힘을 한 대로 모으자. 그래서 이때 정부를 수립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 정부가 여기저기 설립돼. 대표적인 게 산성, 블라디보스토크, 지금 러시아, 상하이에 수립되는데요. 얘들이 우리 상해로 뭉치자. 상하이, 중국 상해로 우리 임시정부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힘을 모으자라고 합니다. 왜 하필 상해인가? 첫 번째, 중국 땅이니까 누가 저기를 못 쳐들어와? 일본. 맞아. 일본에 힘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로 뭉쳐서 모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통일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더 좋은 점. 당시의 상하이에는요, 전 세계 외교관들이 모인 공사관들이 위치해 있었어. 즉, 외교 활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상해인이 너무 좋아. 공사관이 거기 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때 수립이 되고요. 두 번째, 일본이 조선 사람들 강압적으로 통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조금은 풀어주자. 그래서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원래 1910년대 정말 강압적으로 통치했는데요. 일본이 문화, 이제 문화 시민으로서 배우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악랄한 정치를 이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시험 끝나고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시험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건 아마 시험 끝나고 알려줄 거고요. 세 번째, 당시의 국제적 영향. 전 세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지 영향을 줬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5.4 운동이 뭐냐면은 그 당시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었으나 일본이 중국의 이권을 뺏으려고 있었어. 그래서 이때 중국 사람들이 일본한테 우리의 경제적 권리 뺏기지 맙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3.1 운동이 여기까지 전파돼. 지금 보시면 이 사람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맞아, 인도야. 어떻게 알았어? 인도 사람인데요. 인도의 타고르라는 시인인데요. 인도는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써. 빛나는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켜진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들리다. 저기서 말하는 등불이 뭘 것 같아? 독립운동. 너네 3.1운동 정말 대단했다. 라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3.1운동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우리 민족운동이라는 점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었다면 만세 같이 했어? 예.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노트 검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